네, 안녕하세요. 박교성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에 보이는 이 복잡한 코드 보이시죠?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다리 타기를 했을 때 만약에 사람 수가 4명이라고 하면 이 4명에서 지금 2라는 값이 랜덤으로 추출이 되면 이 랜덤 값에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서 기존에 랜덤으로 추출한 값들의 목록, 코드상에서 보면 이 랜덤 포지션즈라고 하는 이 목록에 현재 추출된 이 값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한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이 없는 경우에만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랜덤 값을 추출한 다음에 이 값에서 현재 랜덤 값이고요. 숫자로 표현하죠. 2가 만약에 랜덤 값으로 추출이 됐으면 이거에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1과 플러스 1에 해당하는 3이 랜덤 포지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랜덤 포지션 목록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1에 해당하는 1인 경우에는 좌측으로 이동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2와 플러스 1에 해당하는 2, 마이너스 1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5와 6과 7과 8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에는 2, 그리고 5인 경우에는 6. 이 5와 6을 판단한 다음에 이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니까 저희 로직상으로 보면 이 사람 수의 배수, 그러니까 지금 사람 수가 4명인 거죠. 이 사람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만약에 4와 8 이런 값이 만약에 추출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로직. 여기가 사람 수의 대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우의 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로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1, 2, 3 여기 같이, 아니면 여기 3이 선택했다면 2, 3, 4가 되겠죠. 이 경우에 해당하는 랜덤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한 이 세 개의 값을 가지는, 예를 들어서 1, 2, 3 세 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과, 그리고 여기 보이는 랜덤 포지션즈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있겠죠.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5와 6과 7 뭐 이런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포함될 수 없죠. 5와 7 뭐 이렇게 라인을 그으라고 이 랜덤 포지션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배열을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없는 거죠. 여기처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도록 로직을 구현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체크하는 것보다 좀 더 로직이 훨씬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 포지션
클래스에 이 작업을 해보죠. 첫 번째로 현재 랜덤 포지션이 아니죠. 랜덤 내추럴 넘버에다가 현재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한,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의 값을 포함하는 이 배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먼저 구현을 해보죠.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T 하면 클래스를 바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랜덤 내추럴 넘버에 먼저 테스트 코드를 한번 짜보는 거죠. 테스트 코드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랜덤 뭐라고 할까요? 이게 체크드 내추럴 넘버 이름은 역시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어렵다는 글이 페북에 오늘 올라왔던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랜덤 넘버를 하나 구한 다음에, 그래서 2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랜덤 넘버에다가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내가 체크하고 싶은 내추럴 넘버의 목록을 반환을 해라.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로 랜덤 내추럴 넘버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 오타가 났나.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냥 물론 각각을 다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이즈만 좀 더 다른 진행을 위해서 사이즈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 경우에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이 1, 2, 3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먼저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랜덤 내추럴 넘버가 아니라 내추럴 넘버에서 필요로 한 값이 구현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내추럴 넘버즈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추가해야 될 값은 현재 자신의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을 한 값, 뭐 이렇게 먼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 값이 to array index로 반환이 되는 값이 있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추럴 넘버라는 걸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처럼 여기는 근데 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추럴 넘버로 리턴하는 게 있으면 좀 더 구현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메소드를 그냥 넥스트와 비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부모에 보면 이런 메소드가 있죠. 자, to array index가 현재 값으로부터 마이너스 1을 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인트형으로만 있어서 before라는 메소드를 우선 하나 추가를 해봤어요. 나중에 이 부분이 내추럴 넘버에 있는 메소드와 약간 좀 더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next인 경우에는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여기에 없죠. 여기에 플러스가 있긴 한데 지금은 별도로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토링 할 것들이 점점 쌓이고 있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값으로부터 before와 next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before 그리고 내추럴 넘버에 add this 자기 자신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넘버즈의 next add죠. next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작은 값과 큰 값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겠죠. 오타가 있었습니다. Alt 커맨드 R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1 같은 경우에 JUnit 4 기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1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이동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한 에러 처리가 when first일 때 그대로 통째로 복사하고요. 1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리턴을 하면 이때는 2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실행을 해보면 뭔가 자연수는 그렇죠. 1인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자연수가 아니라고 에러가 나겠죠. 저희 구현한 로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if 현재가 first가 아닌 경우에만 first가 아닌 경우에만 before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메서드를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구현한 것은 현재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한 값의 배열을 리턴하는 것 또는 이 각각의 로의 첫 번째인지를 판단해서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은 없이 플러스 1을 하는 로직을 구현했는데 보니까 첫 번째 로에 대해서만 제가 구현을 한 거지 두 번째 로에 대해서는 구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로인지 세 번째 로인지 각각에 대해서 뭔가 첫 번째인지를 판단하려면 현재 이 사다리 타기에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랜덤 넘버 예를 들어서 5다. 근데 사람 수가 4다. 지금 위에 그림 그렇죠. 이 경우에 이 나머지가 1이죠 지금.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1인 모드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플러스 1만 마이너스 1은 없이 두 값이 두 개인 배열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테스트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리턴 넘길 때 사람 수를 제가 사람 수는 저희가 내추럴 넘버로 했죠. 그래서 요 내추럴 넘버를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면 지금 체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 수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도 사람 수를 한번 3으로 해서 리팩토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자, 지금은 이제 사람 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인 경우는 사람 수가 3이면 이게 두 번째 로의 첫 번째인 거죠. 이 경우에도 값이
2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근데 테스트가 페일이 나죠. 이거는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is fir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값은 get number. 우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죠. number of person의 get number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메이너라고 하는 나머지 값이 1인 경우 그게 퍼스트냐 아닌지냐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존의 값을 is firs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인자가 없는 거였는데 한번 인자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모 클래스에서 is first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현을 하면 그러면 넘버가 이거는 외부에서 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치고요. 뭐 퍼블릭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으로 한다고 치고 지금 보면 is first는 현재 갖고 있는 상태 값이니까 이런 식의 메소드가 추가된다면 굳이 중복 코드를 줄 필요 없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get number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구현했던 이 부분에서 is first가 부모에서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활용하고 중복도 제거된 상태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건 이 각각의 로우의 첫 번째인 값은 마이너스 1이 없이 플러스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와 7 이런 경우에는 로우의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만 저희가 해당 로직이 구현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 배열 값들과 그리고 여기에 이미 랜덤 포지션 배열로 담겨져 있는 두 개 값을 비교한 다음에 그 교집합이 empty인 경우 비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로직을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어레이 리스트와 여기서 반환되는 어레이 리스트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PI를 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JDK8에 자바닥 문서를 찾아보면 java.util에 어레이 리스트를 왔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접근을 했더니 쭉 가보다 보면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retain all이 있습니다. 이 retain all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비슷한 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할 때 그 AP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런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API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API를 사용하기 위한 근데 좋은 습관이고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상으로 할 그냥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열을 먼저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nt 값으로 뭐 1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리테인 올에 대한 메서드 콜렉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지금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 AL에 이렇게 값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에 링크드 리스트에 값을 담았거든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에 값을 담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리테인 올을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리테인 올 메서드를 실행을 했고요. 그때 b의 값은 b의 값이 출력이 여기서는 true로 리턴이 됐고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이 리테인 올을 한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값이 교집합만 만들어져서 리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크기는 4가 됐고요. 링크드 리스트의 크기는 그대로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좀 전에 봤던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values.retainor를 values2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이즈는 뭐가 될까요? 지금 보면 여기를 통해서 이 values를 retainor로 values2를 하면 교집합만 남기고 나머지 엘리먼트 여기 1이 되겠죠.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기가 2가 되겠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3을 하고 여기도 4가 한다. 4를 그러면 values2 retain all 그 다음에 values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values2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으로 교집합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교집합은 3 하나죠. 그러면 이게 크기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교집합이 존재할 때 결과를 뭐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true고 크기는 1이 됐습니다. 만약에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또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true가 리턴되고 값은 0이 됐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값은 항상 리턴이 되고 이 실질적으로 이 교집합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이 콜렉션에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현재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하는 기능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 내부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PI를 사용하는 것이 API를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보면 이 교집합을 구하는 이 부분에서 이 values2의 값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 기능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의 배열 값을 변경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값에 retain all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집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교집합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의 값이 empty인 경우, 그 경우에는 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구현했던 이 랜덤 내추럴 넘버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한번 구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에 사람 수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사람 수는 레더 사이즈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더 사이즈가 있죠. 레더 사이즈가 필드로 있네요. 여기에 레더 사이즈 점 get get 메소드가 없네요.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이 아니라서 접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퍼블릭을 변환하고 get number of person을 하면 이때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이 값들이 리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에 retain all을 이용해서 랜덤 포지션, 즉 이 어레이 리스트와 서로 교집합인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if 여기에 만약에 교집합이 있으면 여기가 empty가 아니겠죠. 이제 empty해서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이 시점에 랜덤 포지션즈에다가 점 add를 통해서 랜덤 포지션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이게 잘 구현이 됐다고 하면 이거 로그는 똑같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의 로직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가 있겠죠. 저도 지금 이거를 구현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처음 구현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동작할 건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클래스가 이거거든요.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또 통과하네요. 반복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통과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때 너무 한 경우의 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의 묶음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의 묶음과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좀 비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소스 코드를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길게 찍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제뿐만 아니라 다른 예제를
바라볼 때도 너무 소스 코드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로직을 비교하는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의 배열이나 묶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